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일입니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비아디 T4K가 출시되는 현장입니다. T4K라니 내가 그 이름은 처음 들어봤다, 이런 분들 많으실 것 같고요. 그럼에도 확실히 알고 계신 이름이 있죠. 비아디. 비아디는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중국 전기차가 우리나라에 나온단 말이야? 그래도 되는 거야? 뭐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모르고 계신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탄 전기버스, 그거 비아디입니다. 전국의 비아디 버스가 이미 300대 넘게 돌아다니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도 가장 많이 팔리는 전기차가 테슬라라면 두 번째로 많이 팔리는 전기차 비아디입니다. 이 비아디 우리나라 트럭 시장에도 진출한다고 하는데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함께 살펴보시죠. 뭔가 조금 고급스럽게 만들려고 하는 적이 곳곳에 보입니다. 대충 만들어 나왔을 줄 알았더니 그렇지가 않아요. 이 T4K란 이름 자체가 트럭 포 코리아, 한국을 위한 트럭이다 해서 T4K라고 합니다. 한국 트럭 운전자들이 원하는 요소들을 다 집어넣었다는 건데요. 가장 놀라운 점은 중국 타이어인 줄 알았더니 한국 타이어라서, 물론 그런 것도 있어. 근데 이 타이어가 지금 복륜이에요. 복륜 타이어를 쓰고 있으면 요즘 들어서 포터 오너들 약간 포터의 자부심 같은 게 있어. 포터만이 할 수 있는 게 있었습니다. 이 차에 3톤 넘게 실어도 문제 없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꽤 계시죠. 실제로는 포터 어지간하면 1톤이고 큰 게 1.3톤이잖아요 이렇게 복륜 타이어를 쓰게 되면 여기에 짐을 더 많이 싣더라도 어느 정도 버텨줄 수 있고, 그리고 타이어가 설령 터지더라도 그만큼 조금은 안심할 수 있는 거, 그런 게 이 복륜차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었죠. 근데 수입차들, 특히 중국에서 수입된 자동차들 보면 이 복륜을 갖고 있는 차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 포터가 역시 좋구만,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비아디가 딱 한국 시장을 위해서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포터덕이니까 3톤까지 실지 어디 중국차가 말이야, 이런 얘기가 이제 안 되는 거죠. 이거는 포터보다 오히려 타이어도 더 커요. 심지어는 앞 타이어와 뒷 타이어의 타이어 사이즈가 똑같기 때문에 이걸 바꿔서 끼울 수도 있는 정도. 그래서 스페어 타이어를 차에 두 가지를 갖고 다닐 필요 없고 이 차에 한 가지 스페어 타이어만 갖고 있으면 되는 그런 장점도 있다고 할 수 있죠. 이 비아디는 여러 가지로 한국적인 자동차를 만들어냈어요. 포터를 그대로 놓고 그대로 벤치마킹 했습니다. 그래서 뒷부분에서 봤을 때 이런 것들, 요거 많이 보신 거 아니에요? 그냥 포터하고 똑같잖아. 철로 이렇게 만드는 거, 아니 이게 좋은 것도 아닌데 왜 포터랑 똑같이 만들었어? 아니 이거 포터 좀 해봤어야 아는 건데 이거를, 요것도 왜 포터라고 그러지? 이거 왜, 이거 올라갈 수 있나 여기? 올라갈 수 있네? 아 이거 너무 포터인데? 포터라는 자동차가 그냥 짐만 실는 차가 아니죠. 포터를 갖고 캠핑도 하고 레저도 하고 이런 것들도 하는 거예요. 나는 텐트를 치겠다라는 사람은 충분히 텐트도 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크기를 보여주죠. 기본적으로 이 차는 기존에 있었던 포터나 봉고에 비해서 그러면 어떤 점이 다르냐, 더 짐을 잘 실을 수 있도록, 더 많이 실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의 적재함 높이가 상대적으로 조금 더 높아요. 좋은 점은 그만큼 차체가 짐을 잘 실을 수 있다. 나쁜 점은 화물 배송 중에는 한 번에서 끝나는 것도 있지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루 종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주로 지게차를 이용해서 한 번에 딱 싣고 한 번에 딱 내리고 이런 화물들, 약간 큰 화물들에 더 적합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기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기 잘 보면 포터는 지금 이 리프 스프링이, 포터 EV 같은 경우는 3장인데 여기는 지금 5장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프 스프링이 조금 더 보강되어 있다고 할 수 있고요. 앞쪽도 리프 스프링이 달려 있는데 포터는 앞쪽에 코일 스프링이 달려 있는 모델도 있거든요. 그래서 리프 스프링을 이렇게 쓰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더 단단하다는 느낌을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단단하다는 게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니어서 승차감은 조금 더 해칠 수가 있을 거예요. 포터와 다른 점은 또 여기 있습니다. 포터 EV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었던 포터에 엔진을 쏙 빼고 그 자리에 모터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포터는 원래 후륜구동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프로펠러 샤프트가 뒤로 지나가서 뒤에 대후라고 흔히 얘기하는 이 디퍼런셜을 통해서 또 거기서 이게 양쪽으로 갈라지는 그런 형태의 구동 방식을 갖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모터를 넣었으니까 기본적으로 프로펠러 샤프트 거쳐야 되고 기본적으로 디퍼런셜을 또 거쳐야 됩니다. 디퍼런셜 자체도 고장이 나는 요소고 프로펠러 샤프트도 그만큼 에너지를 소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배터리를 가운데다 실을 수가 없는 거죠. 양쪽으로만 배터리를 실을 수 있는데
이 차는 그게 아닙니다. 이 차는 기본적으로 전기차이기 때문에 뒤를 보시면 뒤쪽에 모터가 별도로 있어요. 저 안에 있는 게 모터고 별도의 프로펠러 샤프트가 없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가운데에 프로펠러 샤프트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배터리를 좀 더 크게 실을 수 있고요. 배터리는 82kWC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어지간한 EV6나 아이오닉5 같은 경우 77이니까 그보다도 훨씬 큰 배터리라고 할 수 있죠. 포터는 58.8kWc, 그에 비하면 훨씬 더 큰 배터리라고 할 수 있죠. 상대적으로 포터는 니켈, 코발트, 망간, 3원계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고요. 이 차에는 리튬 인산철, 그러니까 LFP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죠.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사용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리튬 인산철을 사용하게 되면 좀 더 부피가 커지고 무게도 무거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고성능 자동차엔 리튬이온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리튬 인산철이 단점만 있는 거냐? 그건 아니고 리튬 인산철의 장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뭐냐면 안정성이 뛰어나다. 더 안정성이 높기 때문에 화재 위험이라든지 폭발 위험이 훨씬 더 적다는 장점은 있어요.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사용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가격이 좀 더 싸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배터리를 실을 수 있었던 거고요. 정말 가혹한 환경을 계속 다녀야 되는 환경에서는 리튬 인산철이 오히려 더 유리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배터리 3사, LG, SK, 삼성 같은 배터리 회사들은 3원계 배터리를 워낙 예전부터 사용했기 때문에 배터리 3사가 주도하는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은 아직 LFP 배터리를 사용하지 않고 있지만, 중국이라든지 전 세계에서는 이 리튬 인산철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전면부를 보게 되면 이건 완전히 포터인데? 포터의 꺼벙함까지 그대로 갖고 왔어요. 이 자체의 형상이 이게 꺼벙할 수밖에 없는 형상인데, 얘는 그나마 위를 이렇게 노란색으로 하고 나니까 이게 약간 단단해 보이고, 그리고 이 아래쪽에 검정색을 더해서 이게 훨씬 더 강인한 느낌이 나게 하는 이런 식으로 디자인 팩을 입혀놨어요. 포터보다 훨씬 예쁜데? 아, 요것도 포터하고 똑같네요. 뭐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었겠지만, 이 워셔 노즐이 아래쪽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워셔 노즐이 이렇게 와이퍼 쪽에 달려있죠. 움직이면서 이렇게 닦으면서 워셔가 나오게 되는 거, 이거 좋죠. 아, 근데 이거 굉장히 인상적인데 여기 DRL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근데 DRL의 밝기가 너무 밝아서 아마 야간에 헤드램프를 켜면 이게 좀 어두워질 것 같고요. 주간에는 이 DRL이 굉장히 밝게 비춰지는 걸 볼 수 있네요. 이 T4K의 뒷부분을 냉장 탑차로 만들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배터리를 싣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냉장 탑차는 원래 배터리를 따로 싣고 있습니다. 그거 자체의 무게도 상당하죠. 따로 또 충전해야 돼요. 그게 아니라 이렇게 이 주 배터리를 이용해서 탑차에 전원을 공급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주행거리는 짧아지겠지만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굉장히 재미있는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 저희가 아이오닉5나 EV6 이거 V12이 뭐 그렇게까지 대단한 기술이냐 라고 했지만, 화물차에선 얘기가 다릅니다. 화물차의 V12은 대단한 기술이죠. 푸드트럭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기를 발전하기 위한 발전기를 따로 갖고 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발전기를 따로 안 갖고 다녀도 된다는 점에서 V12이 있다는 게 정말 중요한 기능이고요. 이거 정말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자동차는 이미 친환경적으로 많이 바뀌었어. 근데 발전기는 근처 가면 휘발유 냄새가 막 나잖아요. 이거 자체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매연이 막 나오고 이런 것들이 발전기가 그만큼 환경오염에 심각한 위해를 끼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딱 실내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계기판입니다. 오, 지금 계기판이 디지털로 되어 있어서요. 디지털 계기판에 다양한 정보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몇 킬로와트를 쓰고 있는지도 보여주고 속도계라든지 이런 것들 여러 가지로 보여집니다. 이 차는 지금 정차되어 있지만 여기서 배터리에서 냉각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2kW라고 계속 써 있어요. 이런 것들도 인상적이기도 하고요. 뭐 일단 소재라든지 이런 것들은 포터보다 조금 못해요. 이 시트 포지션이나 이런 것들은 포터보다 오히려 좋은데, 포터는 약간 이게 낮거든요. 그래서 좀 불안감이 느껴지는데 이건 약간 SUV에 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요 A필러 가리는 것도 이 포터보다 훨씬 더 승용차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리고 요 아래쪽에 이렇게 파여 있는 거, 요것도 포터가 갖고 있는 그런 장점을 그대로 살리고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자기 바퀴가 보이는 거. 그래서 골목길이나 이런 데 쇽쇽쇽 빠져나갈 때 이렇게 잘 활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야, 이게 된다고? 이렇게 쉴 수 있어요. 차 안에서 이렇게 쉴 수도 있고요. 여기 이렇게 수납할 수 있고, 여기도 얹을 수 있고, 컵홀더 있고, 스마트폰 얹을 수 있고, 네, 이런 것들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팔걸이도 이런 식으로 젖히면 여기 3명이 앉을 수 있는 거예요. 3명이 앉을 수 있는 벤치 시트기도 하고요. 여기는 심지어 무선 충전 패드도 있습니다. 충전도 잘 되네. 심지어 잠깐, 이거 뭐야?
뉴진스를 볼 수 있어요. 12.8인치 디스플레이를 갖고 있고요. 왜 뉴진스가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보는 데마다 다 뉴진스야. 정말 뉴진스 천국입니까? 영상을 볼 수 있다는 거. 아니, 포터에서 상상할 수 있습니까? 포터에서 상상도 못할 만한 그런 퀄리티의 디스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음악이라든지 이런 것들 듣는 거 굉장히 잘 돼 있고, USB에서 플레이할 수도 있습니다. 음악 들을 때도 이런 식으로 블루투스, 라디오 이런 것들을 다 이 터치 하나로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차량의 설정이라든지 에너지 리제너레이터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 이건 포터랑은 비교가 안 되는 정도의 퀄리티를 보여줍니다. 여기서 끝나도 사실 충분히 야, 포터 큰일 났다 이럴 것 같은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갑니다. 티맵을 지원해요. 이야, 이거 왜 돼? 이거 왜 되지? 우리나라 메이커들은 이 정도 거를 못 해줬단 말이야, 그동안. 이게 잘했다라는 감탄보다 우리나라 메이커에 대한 섭섭함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나라 메이커 왜 이 정도로 안 해줘? 그리고 이 티맵은 그냥 티맵이 아니죠. 티맵 EV 전용 티맵입니다. 그래서 EV 티맵은 어떤 것이 다르냐? 내가 목적지까지 가면 목적지까지 도착했을 때 배터리가 얼마나 남을 것인지 배터리 잔량을 보여줍니다. 아, 배터리 잔량이 64% 남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출발 전에 배터리 잔량을 알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되죠. 목적지에서 거기까지 가다가 중간에 여기 완속 충전기, 급속 충전기 이런 식으로 충전기가 어디 있는지를 보여주고, 내가 거기 도달할 수 없는 정도의 배터리가 남았다면 그것 또한 경고해 줍니다. 중간에 어디 가서 그걸 충전하고 가세요. 이런 식으로 알려주는 내비게이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 그런 EV 전용 내비게이션이 그냥 핸드폰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핸드폰에서는 정확하게 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차량의 배터리가 얼마나 남았는지 실시간으로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차에 실제로 설치가 되어 있을 때만 누릴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티맵과 이렇게 완전하게 결합되어 있는 상태로 서비스되는 건 예전에 폴스타, 볼보에서 볼 수 있었죠. 그래서 지금 이 차는 이 트럭으로는 처음으로 EV 기능이 완전히 통합된 티맵이 들어가 있어요.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 보면 누구도 지원을 하는데요. 누구라는 건 뭐냐면, 아리야, 농담 좀 해줘봐. 여기 비가 내리면 뭐라고 할까요? 정답은 USB. 와! 부장님이 안에 들어가 계세요. 이게 부장님이 딱 타고 계실 때 이렇게 개그해드리면 부장님이 아, 자네 역시 훌륭한 유머 감각이 있구만 이러면서 승진할 수 있는 그런 아주 훌륭한 차인 것 같습니다. 누구지? 전화 거는 중? 누구? 송명준 씨? 좀 전에 보셨어요? 전화를 연결하니까 전화 통화 품질을 위해서 송풍량을 낮춥니다. 바람이 막 오고 있다가 전화가 딱 들어오면 이 바람량을 알아서 줄입니다. 봐봐요. 바람량을 줄였죠. 이런 것들 되게 디테일 있잖아. 회생제동을 얼마나 할지도 정할 수 있습니다. 회생제동 1단계, 2단계, 3단계 계기판에 나타나요. 그리고 끈다, 회생제동 안 한다도 선택할 수 있어요. 회생제동이 거슬리는 분들도 계시죠. 네,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건 눈비 모드, 눈이나 비가 내린 경우에도 사용하기 좋은 그런 모드라고 하는데, 아마도 이 회생제동을 안 하게 하는 기능인 것 같아요. 눈이나 비가 올 때 너무 회생제동을 급하게 하면 차가 스피날 가능성도 있으니까. 게다가 이 차는 후륜구동인데 뒤가 제동을 하면 볼 수 있으니까 비가 올 때는 회생제동을 하지 마라, 이런 기능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면 여기 오토홀드 있네요. 오토홀드 있고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DSC 오프도 있어요. 이 차가 그러면 VDC를 끄면 뭐 얼마나 잘 달린다고 VDC 끄는 기능이 있냐? 이 차는 무려 190마력입니다 190마력을 내는 자동차예요. 포터 디젤 여러분들 많이 타보셨을 텐데 포터 디젤이 130마력대예요 그러니까 그에 비해서 무려 60마력 더 강력한,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한 차라고 할 수 있고요. 포터 EV도 180마력대거든요 그러니까 포터 EV보다도 더 강력한 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무게가 조금 더 나갈 것 같긴 한데, 어쨌든 포터 같은 자동차는 이 차의 공차 중량보다는 짐이 훨씬 더 무거운 차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감안하면 아마도 무게에서 실제로는 큰 차이 없을 것 같고, 출력이 높은 게 아무래도 조금 더 유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자, 앞부분에 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여기 보면 220V 아울렛이 있네요. 300W까지 지원을 하는 강력한 220V V2L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제대로 보고 있는 게 맞다면 여기는 무려 통풍 시트가 있습니다. 신경을 많이 썼네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거 벤치 시트가 있는 거 다 아시죠? bench 시트로 이렇게 다리를 뻗을 수 있는 그런 것도 된다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벤치 시트 너무 좋잖아요. 나름대로 쉴 공간이 된다고. 이렇게 해서 옆으로 이렇게 발라당 놓으면 돼요. 게다가 이 사이에 기둥이 없어요. 지금 이게 득득득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넘어갈 때도 편해. 이렇게 넘어갈 만해. 그리고 여기 보면 이런 것들이 아직 있는데 엔진은 아니고요, 배터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이는 걸 볼 수 있네요. 포터는 여기 엔진이 들어있고요, 포터 EV는 여기 모터가 들어있어요. 이런 것들 보면 포터는 파워트레인이 여기 실내에 들어있고,
이 차는 파워트레인이 저 뒤에 있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더 전기차적으로 만들어진 거죠. 그 포터에 비하면은 뭐 좀 인테리어 요소가 그렇게 썩 좋지 않다, 약간 옛날 차 같다, 이런 느낌이 없지 않은데 포터보다 거의 모든 면이 더 뛰어나게 만들려고 노력한 것 같아요. 실제로 더 뛰어난지는 타봐야 알겠지만. 이 차의 가격이 핵심입니다. 이 차의 가격은 4,600만 원대예요.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포터는 한 1,600만 원, 2,000만 원이잖아요. 하실 텐데 포터 EV는 얘기가 다릅니다. 포터 EV는 4,500만 원 정도. 이 차와 포터 EV를 비교하면 이 차가 100만 원 정도 더 비싼 차입니다. 왜 100만 원 정도 더 비싸냐? 일단 주행거리가 더 길고요. 배터리 더 큰 게 실려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첨단 장치들이 더 들어가 있다는 거죠. 이 차를 그러면 얼마에 살 수 있다는 얘기냐? 여기서도 자세히 살펴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 보조금이라는 게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화물차 보조금이기 때문에 일반 우리가 승용차의 전기차 보조금보다 훨씬 높습니다. 무려 1,600만 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어요. 1,600만 원의 보조금이면 내가 이 차를 레저용 차로 쓰든 자가용으로 쓰든 3,000만 원이면 전기차를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괜찮지 않습니까? 물론 3,000만 원짜리 승용차로 타기는 조금 험불합니다. 그래도 만약에 캠핑카로 탄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아마 좋은 플랫폼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소상공인인 경우 최대 1,900만 원대에 살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1,900만 원에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전기차 보조금 1,600만 원 그 이상 더 받아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소상공인 혜택까지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받으려면 서울에서는 안 되고요. 서울에서는 안 되고 경남 거창 같은 데에서 차를 사게 되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혹시 울릉도에 사신다면 울릉도에서도 혜택을 받아서 1,900만 원대에 사실 수 있습니다. 그거 아니라면 1,900만 원대에 못 사시죠. 만약에 서울에서 이 차를 사게 되면 소상공인 보조금이 480만 원에 그치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2,500만 원대에 이 차를 구입하실 수 있는 거죠. 포터하고 비교했을 때 100만 원 차이인데, 그런데 2,400만 원이냐 2,500만 원이냐 이 차이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원하는 차가 어느 쪽인지 그건 좀 살펴보고 결정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전기차라면 당연히 있어야 될 주행 가능 거리 여기 표시가 되고 있고요. 69%인데 주행 가능 거리는 168km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 뭐 정확한 숫자는 아니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70%인데 168km 끝까지 다 차면은 200km 조금 넘게 주행 가능한데 총 주행 가능 거리는 246km라고 합니다. 이 포터 같은 경우는 210km이기 때문에 이 차이가 35km나 차이가 나죠.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 트럭에서의 주행 가능 거리는 사실 이게 공차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탑차를 얹거나 아니면 여기다가 짐을 싣거나 이러면 주행 거리가 급속도로 떨어져요. 승용차의 주행 거리랑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고속도로 전기차 충전소에 가면 항상 포터가 장사진을 이루고 있는데, 이젠 포터, 봉고 이 트럭에다가 하나의 트럭이 더 추가될 것 같네요. 그런 걱정도 되기도 합니다. 여기 있는 부분이 지금 충전기인데요. 충전기를 충전할 때 사용하기도 하고, 그리고 V12로 빼내는 데 사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서 충전기에다가 충전하는 모습이 아니라 여기서 V12로 전기를 빼내는 모습이죠. V12 기능이 뭐 대단한 기술이라고 할 수야 없겠지만, 이 비아디가 이런 모습을 또 굉장히 앞장서서 얘기를 했고, 그리고 또 실제로 이 기술을 이용해서 이 쌍용차에도 이 전기를 아울렛으로 뽑아내는 이런 기능을 또 발표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걸 또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전기를 뽑아서 뭘 하고 있나 봤더니 팝콘을 튀기고 있습니다. 진짜 팝콘 가게인데 어떻게 될까? 비아디 잘 될 것인지 팝콘 먹으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비아디 T4K를 간단하게 리뷰해 봤는데요. 다음번에는 시승도 해볼 수 있겠죠. 어쨌든 중요한 거, 이 T4K라는 자동차 지금은 그냥 트럭이 하나 출시됐나 보다, 우리나라에 그냥 비아디가 하나 들어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 거 아니죠.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비아디는 지금 알게 모르게 우리 곁에 있습니다. 버스로도 어마어마하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 트럭, 우리나라 트럭에서 10%를 차지하겠다라는 큰 야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산 자동차인 걸 감안했을 때 굉장한 목표라고 할 수 있고요. 우리나라에 이제 디젤 포터가 점차 사라지게 될 텐데, 이 디젤 포터의 뒤를 잇는 자동차로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볼 수 있습니다. 정말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 포터 EV를 주문하는 경우에 1년 넘게 대기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 차는 잘 팔릴 수밖에 없는 자동차라는 것도 분명히 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10%를 차지하게 되는 중국 자동차, 이게 시작이고요. 다양한 중국차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는 그런 시작점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